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룡 옷을 입고 찾아와 본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공룡 옷을 입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재밌게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화면 크기를 한번 키워봤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더 안 좋은 역효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오늘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 사랑 1이라는 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시를 읽고 난 느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시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뒷부분에 보면 문제 해결과 적용이라 그래가지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말 사랑 1이라는 시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가볍게 보여주고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먼저 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이 시에 사용된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 외래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사랑 1, 서정홍. 자고 일어나 달리기를 하면 발목 삘까봐 조깅을 한다. 땀이나 찬물로 씻으면 피부병 걸릴까봐 냉수로 샤워만 한다. 아침밥은 먹지 못하고 식사만 하고 달걀은 부쳐 먹지 않고 계란 후라이만 해먹는다. 일옷은 입지 않고 작업복만 골라 입고 일터로 가지 않고 직장으로 가서 일거리가 쌓여 밤샘 일은 하지 않고 작업량이 산적해 철야 작업을 하고 핏발에 선 눈은 충혈된 눈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는 반찬을 사러 가게로 가지 않고 슈퍼에 간다. 실컷 먹고 뒤가 마려우면 뒷간으로 가지 않고 화장실로 가서 똥오줌을 누지 않고 대소변만 보고 돌아와 오랜만에 아내와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다 잠이 들면 될 텐데 와이프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든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비슷한 문장 구조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에는 고유어가 쓰여져 있고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문장에는 외래어나 한자어가 쓰여져 있죠. 즉,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고유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해서 그 상황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한자어와 외래어가 모두 우리말의 구성 요소이고 이것이 다 있어야 우리말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유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외래어나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주제는 과도하게 한자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그런 세태, 세상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 비판하고 풍자하고 싶은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세히 한 번만 살펴볼게요. 지금 맨 앞부분부터 1년부터 살펴보면요. 자고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면 발목이 삘까봐
조깅을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어때요? 달리기는 무슨 어일까요? 달리기는 고유어예요. 조깅은요? 조깅은 외래어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깅을 한대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달리기를 하면 발목이 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조깅을 한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조깅이라는 말이 좀 더 뭐 가볍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땀이 나서 찬물로 씻으면 피부병이 걸릴까 봐 냉수로 샤워를 한다 그랬어요. 지금 씻는다는 표현이랑 같은 말은 또 샤워한다는 표현이죠. 찬물은 고유어이고 냉수는 한자어이죠. 그 다음에 씻는다도 고유어이고 이것을 대체하는 말로 지금 많이 쓰는 샤워는 외래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고유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자어나 외래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아침밥은 먹지 못하고 식사만 하고 라고 표현했네요. 아침밥 고유어, 식사 한자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자어로 더 많이 쓰는 말인데 달걀이 닭의 알이다 라는 말이 줄어들어서 만들어진 고유어거든요. 근데 이거 대신에 다들 계란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한자어이고요. 그 다음에 부쳐 먹는다. 이런 고유어가 있는데 부쳐 먹는다고 안 하고 굳이 뭐라고 해요? 후라이 한다. 계란 후라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외래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음 연도 볼게요. 좀 더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1옷은 입지 않고 작업복만 입는다. 1옷 고유어, 작업복 한자어. 일터 고유어, 이걸 대체하는 요즘 많이 쓰는 말 직장이라는 한자어 사용하네요. 일거리 고유어, 이것에 대한 한자어는 작업량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쌓인다 라고 하는 좋은 고유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렵게 산적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한다. 밤샘일이라는 고유어가 있는데 그것 대신에 철야작업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핏발에 선 눈, 이게 핏발이 섰다, 눈이 빨개졌다 라고 하는 고유어가 있는데 그것 대신에 충혈이 되었다 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반찬을 사러 가게로 가지 않고 고유어죠. 대신에 슈퍼라는 외래어를 사용하여서 슈퍼에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얼굴 잠깐 줄여볼게요. 다음에 실컷 먹고 뒤가 마려우면 뒷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유어가 있는데 화장실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가고 똥오줌이라는 고유어가 있는데 그것 대신에 대소변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아내라는 고유어가 있는데 이 아내라는 말 대신에 와이프라고 하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네요.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 얘기라고 하는 고유어가 있는데 대신에 대화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 시 지금 보면요. 진짜 선생님이 많은 글자들의 표시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정말 고유어로도 잘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한자어나 외래어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 중에 내가 사용하는 그런 말들도 많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아마 들 텐데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과도하게 고유어 대신에 한자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좀 약간의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좀 너무 굳이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 한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말 사랑 1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교과서 뒤쪽에 있는 학습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교과서 138, 139쪽을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기 전에 교과서 138, 139쪽 연필로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색깔펜 같은 걸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잠시 일시정지하고 교과서 138, 139 먼저 푼 다음에 수업 듣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모두 교과서 138과 139쪽을 다 수행을 했다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물의 이름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보자 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 방금 전까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볼게요. 지금 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네요. 책 여러분들 어때요? 책은 한자어입니다. 먼저 위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종이는 어떤가요, 여러분? 종이는 좀 어떤 친구들이 한자어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이는 의외로 고유어이고요. 그 다음에 빵. 빵이라는 말이 정말 그냥 우리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너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빵이 사실은 포르투갈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외래어입니다. 이 빵과 같은 단어는요.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빵이라는 글자 옆에 뭔가 외래어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거 클릭해서 눌러보면 어원 이렇게 된 부분에 포르투갈어하고 포르투갈 말로 빵을 어떻게 부르는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는 단어들 있으면 여러분들 사전 많이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연필 보겠습니다. 연필은 어떤가요, 여러분? 연필은 한자어입니다. 흑연할 때 연자에다가 붓을 의미하는 그 필자, 붓 필자가 쓰여져 있는 한자어이고요. 다음으로 지우개 어떤가요, 여러분? 지우개는 지우는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한 말입니다. 고유어이고요. 마지막으로 펜. 펜은 여러분들 정말 익숙하죠? 펜은 외래어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우리 학습 활동에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금 적었던 거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고유어에 2개 있었죠? 종이랑 지우개 적어 볼게요. 종이, 지우개. 한자어에도 2개 있었죠? 책이랑 연필이 있네요. 책, 연필. 마지막으로 외래어에도 2개가 있네요. 우리 정말 좋아하는 빵이랑 펜이 있습니다. 빵, 펜.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개의 단어들을 모두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2번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볼 거예요. 얼른 한번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가와 나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읽는 사람이 달라지면 사용하는 말들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지금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부분 공부했으니까 아마 어떤 글에는 좀 특정한 어휘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읽고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써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가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가는 아래쪽에 써 있는 것처럼 작자 미상, 이걸 누가 적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제목은 꼬리와 머리라고 나와 있는 작품인데요. 가를 보니까 뱀의 꼬리는 틈만 나면 불평을 일삼았다.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날 꼬리가 머리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난 언제나 내 꽁무니만 맹목적으로 따라다녀야 하고 넌 언제나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 역시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다니기만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넌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결코 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언제나 봉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쓰여져 있네요. 지금 뱀의 꼬리와 머리가 나누는 대화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 가 부분에서 한자어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한자어 어디 있는지 차례대로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어때요? 불평이라는 말 한자어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맹목적이라는 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불공평하다 할 때 불공평이라는 말도 한자어죠. 그 다음에 일부분도 한자어네요.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위험, 분간, 행동, 결정, 뒷부분에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두뇌, 마지막으로 봉사까지 이렇게 한자어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맹목적이라는 말이 뭐지? 불공평이 정확하게 무슨 말이지? 라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 부분 한번 볼게요. 나 부분 보면 같은 상황을 나타낸 글이라고 했었죠. 한번 볼게요. 뱀 한 마리가 숲풀 사이를 기어가고 있었어요. 한참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뱀의 꼬리가 불만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머리야, 내가 앞에 갈래. 왜 매일 내가 앞에 가고 난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거야? 나도 앞에서 가고 싶단 말이야. 꼬리의 말을 듣고 뱀의 머리가 말했어요. 내가 앞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머리에 있는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코로 냄새를 맡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는 거야. 라고 했네요. 지금 우리 아까 왼쪽에서 봤었던 가랑 지금 나 부분이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지금 뱀의 머리와 꼬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꼬리는 나도 앞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머리가 내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리고 가와 나를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말투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말했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글을 쓸 때 쓰는 그런 말투라 그래서 문어체라고 부르거든요. 문어체. 문어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말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말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쓰였죠. 얘는 좀 구어체에 가깝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그냥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나는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단어도 한번 살펴보면 나에 있는 단어들 중에 한자어 여러분들 찾은 거 있어요? 한자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불만이라는 한자어랑 주변이라는 한자어 요 정도 말고는 한자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멀리서라도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가에는 동그라미를 엄청 많이 쳤는데 나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가가 한자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고 가의 문장이 조금 더 딱딱하다. 반면 나는 말투가 되게 부드럽고 한자어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가와 나가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누구일지 추측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 가는 답이 나와 있죠. 가는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성인이나 청소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바로 나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자도 좀 덜 쓰였고 말투도 옆에서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보다는 연령대가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에게 동화를 구현해주는, 동화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까닭 한번 써볼게요. 가의 경우에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한자어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볼게요. 지금 대상 독자가 성인이나 청소년인데 물론 모든 성인과 모든 청소년이 이 한자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좀
이런 한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성인이나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연령으로 비교해봤을 때 어린이보다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이 한자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 교육 받으면서 한자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한자어보다는 뭐가 더 많이 쓰였죠? 고유어가 더 많이 쓰였어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지 않은 부분은 다 고유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우리가 어린이 독자가 읽는 글로 생각한 이유는 주로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고유어가 쓰였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나글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보다 고유어가 더 많이 쓰여져 있고 그것은 좀 연령으로 봤을 때 청소년이나 성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투 자체도 좀 옆에서 말해주는 듯한, 동화를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양가로 2번 문제를 풀고 이 수업을 끝낼 텐데요. 한번 볼게요. 양가로 2번.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써야 하는 까닭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온라인 수업은 친구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위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글에서는 한자어를 좀 더 많이 사용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글에서는 한자어를 좀 덜 사용하고 고유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적절한 어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상황에 맞는 어휘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나글에서처럼 어린이한테 얘기해주는 상황에서 가의 글을 읽는다면 그 친구들 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어휘를 사용해야만 서로서로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쓰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휘의 체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부분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는데요. 이 부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자꾸 연습하고 단어를 보면서 이게 고유어일까 한자어일까 외래어일까를 생각해보고 이런 것은 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살펴보고 연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오늘 우리말 사랑 1이라는 시에서 봤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